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손난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저희 집의 식물들도 이제 조금씩 새싹을 틔우면서 이제 다가올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던데,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 트러스트, 그 중에서도 유닛 트러스트에 이어서 오늘은 discretionary trus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등록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컴퍼니보다는 트러스트가 더욱더 많이 등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트러스트 중에서도 유닛 트러스트 비율보다는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패밀리 트러스트, 그를 대표하는 이 discretionary trust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은 스트럭처이고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말이 되겠죠. 오늘 이 트러스트, discretionary trust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어떤 이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 트러스트의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네.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면 트러스트에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ABN과 뭐가 있다 했습니까? TFN이 설립되겠죠, 맞죠? ABN과 TFN이 있고, 이 트러스트의 비즈니스를 토탈하는, 관리하는, 그리고 책임 있는 객체를 저희는 트러스티라고 한다 했습니다. 맞죠? 트러스티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는 수익이 나면 컴퍼니와는 달리 트러스트는 이 수익이 나면 이것들을 누구에게, 즉 베네피셔리들에게 이렇게 분배를 한다고 했죠. 맞죠? 유닛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유닛의 할당량만큼 이렇게 각각 배분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 트러스트에 대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discretionary trust를 말씀드리는데, 이 discretionary trust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까 방금 설명드린 이 family trust예요. family trust 말에서 볼 수 있다시피 보통 이 사업체를 패밀리들이 이렇게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되냐? 저번 시간에 제가 유닛 트러스트 설명할 때 이 베네피셔리들은 누구라 했습니까? 유닛 홀더들이라고 했죠. 맞죠? 유닛 홀더들, 즉 유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패밀리 트러스트에서는 이 베네피셔리들이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패밀리 멤버여야 되는 것입니다. 패밀리 멤버여야 된다는 것. 그게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스시 가게가 있습니다. 스시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연세는 55세, 스시 가게를 메인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53세이시고 가끔씩 뭐 스시 가게에서 일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자녀를 이렇게 좀 집에서 서포팅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직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20살로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두 번째 아들 또한 대학생으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년에 이렇게 비즈니스 운영하다 보니 수익이 났습니다. 16만 불이라는 프로핏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프로핏 16만 불이 발생하였으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16만 불을 트러스트는 베네피셔리들에게 나눈다 했죠. 맞죠? 베네피셔리들에게 나눈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16만 불로 잡았고 4명의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고 나머지 3분은 딱히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 16만 불을 4명이서 골고루 동일하게 나눠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6만 불을 4로 나누게 되면 개인당 4만 불이 되는 거죠. 맞죠? 4만 불이 되는데, 이 4만 불에 대한 사람들은 텍스를 어떻게 내야 되냐면, 4만 불에 대해서는 각각 프로핏에 대한 텍스는 4,547불이 되고요. 그리고 4만 불에 대한 메디케어 레비까지 더하게 되면 800불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당 각각 내야 되는, 메디케어를 포함해서 내야 되는 텍스 리턴을 하고 난 뒤에 내야 되는 세금은 53,470불, 5,347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명이다 보니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이 4명이서 모두가 내야 되는 세금의 합을 구해보면
21,388불이 되죠. 맞죠? 즉 4명이서 나누는 경우 모두가 내야 되는 이 세금의 토탈 합은 21,388불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트럭처를 만약에 컴퍼니로 세웠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16만 불이 나온다 했죠. 맞죠? 16만 불이 나오고 컴퍼니 같은 경우는 단일 세율 즉 27.5%였습니다. 맞죠? 1불 버는 족족 27.3센트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27.3%를 곱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44,000불이 나온 거예요. 즉 같은 수익이지만 컴퍼니를 설립했을 경우는 44,000불의 세금을 내야 되고 패밀리 트러스트로 계산했을 경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토탈 내야 되는 세금이 21,000불이래요. 즉 세금의 차이를 보다시피 2만 불 정도가 절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뭔가 불법적인 것은 없어요. 보시다시피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스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아버지 혼자 있으시고 이제 뭐 나머지 자녀나 아니면 배우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16만 불에 대한 수익은 아버지에게만 가는 거죠. 맞죠? 그러면 크게 이렇게 패밀리 트러스트에 대한 이점이 없습니다. 이점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머니나 그리고 아들 두 분이 각각 다른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공평하게 나누게 된다면 절세 효과를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밀리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을 변동이 가능해요. 이게 아주 유리한 장점입니다. 아주 유리한 장점이에요. 유닛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각각 정해진 유닛만큼만 이렇게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맞죠? 하지만 이 패밀리 트러스트 같은 경우는 이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수익 분배 구조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아버지가 다른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 뭐 주식 투자나 아니면 뭐 텀 디파짓 같은 이런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를 받는 것이 있으면 엄청 커요. 그게 아버지가 올해를 딱 보니까 한 2만 불, 3만 불 정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율을 이 아버지가 이제 유난히 한 3만 불 정도 많이 있으니까 이 16만 불을 아버지를 빼고 이 세 명이서 나눠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케이스로서 만약에 아들 2명이 있는데 아들 2명이 이제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가져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 아들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으면 따로 디스트리뷰션을 해줘서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이 두 아들을 빼고 베네피셔리로서는 아버지와 엄마만 넣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이런 패밀리 트러스트의 장점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호주에서 패밀리 트러스트가 아주 많이 설립되고 있는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셋 프로텍션, 트러스트 일종인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다 했죠, 맞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트러스트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누가 있냐? 트러스티가 있는데 이때 누굴 설립하면 된다 했습니까? 페이퍼 컴퍼니죠, 맞죠? 이 컴퍼니를 설립하게 되면 에셋 프로텍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Admitting partners, 이거는 또 다른 파트너를 할 수 있냐, 또 다른 제3자가 들어와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건 안 돼요. 왜냐면 말에서 보다시피 패밀리 트러스트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가족들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뚱맞게 내 친구가 와서 하겠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Succession 비즈니스 아주 유리하죠, 맞죠? Succession 비즈니스 아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보다시피 지금 가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려주기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자, 네 번째 플렉시빌리티, 이것의 바로 그거예요. 제가 컴퍼니, 유닛 트러스트, 그리고 디스크리셔너리 트러스트, 그리고 파트너십이 있다고 했는데 이 디스크리셔너리 트러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이 바로 이 플렉시빌리티예요.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수익이나 어머니 수익에 따라서 이 beneficiary들이 받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변동 가능하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16만 불을 제가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4로 나누었지만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 수익이 크거나 아니면 두 아들의 수익이 크다면 이 디스트리뷰션을 몇 명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맞죠? 그것에 대한 이 flexibility, 이 family benefit, 즉 family trust로 대표되는 이 discretionary trust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family trust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는 trust, 파트너십이죠, 맞죠? 파트너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봄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